오디오북 새 판을 짜자. 대통령하야, 국회 예산, 모든 공직 단임제, 로또 10공천, 재선거, 당일 투개표. 대한진국당 2026년 8월 이진국 지음. 대한민국, 이제는 새 판을 짜야 한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라의 미래를 말해야 할 정치가 권력의 자리와 공천의 자리,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싸움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국민은 묻습니다. 집값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청년의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출생과 고령화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산업 경쟁력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런데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과연 국민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자 합니다. 사람 몇 명을 바꾸면 대한민국 정치가 달라질 것입니까? 정당 대표를 바꾸고, 장관을 바꾸고, 국회의원을 바꾸고,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개헌한다고? 맘에 안 든다고 내쫓는다고? 입을 틀어 막는다고? 해결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바꾸는 것을 넘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던지는 화두는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이제는 새 판을 짜자. 이 말은 나라를 무너뜨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헌법을 무시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폭력으로 권력을 뒤집자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고,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고, 선거와 공천을 투명하게 만들고,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해 작동하도록 국가 운영의 틀을 다시 설계하자는 것입니다. 제1부 왜 국민은 정치에 분노하는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 국민의 생활과 동떨어질수록 불신은 커집니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약속은 사라지고 다음 선거를 준비합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 당 지도부를 바라보고 다음 선거를 위해 조직을 바라봅니다. 그러는 동안 정작 바라봐야 할 국민은 뒤로 밀립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사람을 아무리 교체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아니면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 권력을 주고받는 정치입니까?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고,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며, 정당도 예외가 아니고, 국가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만큼 책임도 커야 합니다. 제2부 선거의 신뢰를 다시 세워라.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의혹과 선거 부정이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국민이 제기하는 합리적인 의문을 그런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의혹이 있다면 검증하면 됩니다. 자료가 있다면 공개하면 됩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됩니다. 선거관리 과정에서 제기되는 투표지 관리, 개표 절차, 전산 시스템, 투표율과 통계 등에 관한 주장이 있다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영이 아닙니다. 누가 이기느냐도 아닙니다. 국민이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입니다. 선거에서 이긴 사람도 검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선거에서 진 사람도 증거 없는 주장을 사실처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선거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어느 정당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요구입니다. 제3부 대통령과 국회, 권력의 책임을 다시 묻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권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도 원칙은 분명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가 존재합니다. 국회 역시 국민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국민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면 국회 역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국회를 해산하자는 극단적인 표현을 단순한 구호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현행 제도가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국민이 헌법적 절차를 통해 제도를 다시 설계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새 판을 짠다는 것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동의를 통해 법과 제도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도, 국회의 전면적 개편을 논의하는 것도, 개헌을 추진하는 것도 결국 국민의 민주적 의사와 헌법적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개혁은 또 다른 혼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선을 지킨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바꾸지 말자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제도도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면 국민은 그 제도를 고칠 권리가 있습니다. 제4부 대한진국탕식 새판의 핵심. 그렇다면 새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야 합니까?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원칙은 권력의 장기화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을 원칙적으로 단임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한번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가와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국민 앞에 새로운 사람이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단임입니까? 정치를 직업적 권력 유지 수단으로 만드는 구조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단임제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경험 있는 정치인이 계속 봉사할 기회를 잃을 수 있고 책임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헌법과 선거제도 전체를 놓고 국민이 충분히 논의해야 할 개혁안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원칙만큼은 분명합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자리이지 평생 권력을 누리기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개혁안은 공천제도입니다. 제가 말하는 로또식 공천은 아무나 무작위로 뽑자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엄격한 자격 심사를 합니다. 범죄와 비위 여부, 재산과 이해충돌, 납세와 병역 등 법률상 필요한 검증, 공직 수행 능력, 윤리 기준 등을 검증합니다. 그 검증을 통과한 후보군을 만든 다음 일정한 범위에서 무작위 추첨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제도를 생각합니까? 정치가 특정 계파와 친분, 돈과 조직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에 들어가고 싶은 평범한 국민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정치판에 오래 몸담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천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공적검증을 통과했을 때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국민에게 공천을 돌려주는 정치입니다. 제5부 AI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 세 번째는 AI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만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수많은 국민이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 의견을 정치인이 몇 명 읽어서 결정하는 방식만으로 충분합니까? AI를 활용하면 국민의 의견을 분야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동산, 복지, 국방, 교육, 의료, 산업 정책에 대해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AI가 국민을 대신해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AI는 국민의 의견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AI가 무엇을 근거로 분석했는지 공개해야 하고 어떤 자료를 사용했는지도 공개해야 하며 알고리즘의 편향을 검증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은 국민과 민주적 제도가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AI 민주주의입니다. 제6부 새판은 파괴가 아니라 재설계다. 여기까지 들으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무 과격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과격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낡은 구조를 그대로 두고 사람만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수많은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를 일으켰고, 산업화를 이루었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정치제도의 낡은 관행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새 판을 짜자는 것은 대한민국을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국가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제대로 작동시키자는 것입니다. 정치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국민에게 던지는 질문. 이제 국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정치가 만족스럽습니까? 다음 선거에서 사람 몇 명만 바꾸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정치의 규칙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당도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기관도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도 검증받아야 합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와야 하고, 공직자는 국민에게 책임져야 하며, 정치의 문은 더 많은 국민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새 판을 짜자. 그러나 그 새 판은 폭력의 새 판이 아닙니다. 증오의 새 판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무조건 끌어내리는 새 판도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 국민의 선택 위에서 만드는 새 판입니다. 권력을 오래 움켜쥐는 정치에서 권력이 순환하는 정치로, 계파와 조직 중심의 공천에서 국민에게 기회를 돌려주는 공천으로, 닫힌 정치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열린 정치로, 정치인이 국민에게 명령하는 나라에서 국민이 정치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검증하는 나라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새 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질문은 정치인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같은 정치의 틀 안에서 같은 싸움을 반복할 것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사람만 바꾸고 시스템은 그대로 둘 것인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이제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저의 답은 분명합니다. 사람만 바꾸어서는 부족합니다. 정치의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권력의 순환을 만들고, 공직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천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선거의 신뢰를 회복하고,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민 참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최종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맙시다. 분노만 하지 맙시다. 국민이 깨어서 묻고, 검증하고, 토론하고, 투표하고, 헌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제도를 바꾸면 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정치인이 선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사람만 바꿀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까지 바꿀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제는 새 판을 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 판의 주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